아버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면 비밀을 지킬 거고 예전처럼 우리 가족들 문제없이 지낼 수 있다면서 한 번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제가 술에 취해 실수를 했지만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과 저의 관계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 시선들을 도저히 감당할 자신도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정말 마지막이라는 약속을 받으면서 또다시 한 번 더 시아버지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달라지는 건 없더군요. 마지막이라는 부탁은 한 번 더로 계속해서 이어졌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아버님과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아버지와 저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저는 22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 3년 동안 연애를 하다가 결혼한 젊은 유부녀입니다. 작년 초 여름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암말기 판정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 연락을 받은 지 3개월 만에 시어머님께서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을 떠나보내고 시골에 홀로 계신 시아버지가 마음에 쓰였습니다. 그런 마음에 저희 가족은 거의 매주 주말마다 시아버지 댁으로 방문을 했어요. 시아버님은 겉으론 괜찮은 척 하셨지만 갑작스럽게 시어머님을 잃고 나서 큰 슬픔에 많이 우울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주기적으로 시아버님을 찾아뵈었습니다. 하지만 늘 떠나올 때마다 아쉬워하는 시아버님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많이 안쓰럽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추워지기 전에 아무도 없는 집에서 홀로 계시는 시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시아버님을 모시자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며 어려운 결정을 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아버님께 같이 지내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에는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며칠간의 계속된 설득 끝에 아버님은 저희 부탁을 받아들이셨고 결국 같이 지내기로 하셨어요. 시아버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저희 딸과 잘 놀아주셨고 웃음이 끊이지 않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딸 아이의 유치원 아침 등원과 하원도 아버님께서 손수 맡아 해주셨고 딸 아이도 그런 할아버지를 잘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2박 3일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마음이 쓰였는지 최대한 빨리 끝내고 돌아오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에는 이미 아버님이 그리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기에 걱정 말고 일 잘 끝내고 잘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은 2박 3일간의 출장을 갔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비웠음에도 저희 집의 일상은 늘 똑같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딸아이를 등원을 시켜주시고는 바깥에서 운동도 하시고 새롭게 사귄 친구분들과 바둑도 두시고 들어오시곤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출장을 떠난 지 이틀 동안은 정신없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출장 마지막 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평소처럼 저녁 시간을 보내다 저는 딸 아이를 씻기고 잠을 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잠자리에 들기 위해 아버님께 안부 인사를 드리려고 방으로 가서 노크를 하려는데 방 안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노크를 하고 문을 여니까 시아버님은 시어머니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슬픔에 잠겨 울고 계시더군요. 그동안 밝았던 아버님이 우는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님이 어떤 인간인지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어머님 생각 많이 나시나 봐요. 아버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로라도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에 오늘 저랑 술 한잔 하시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님은 오늘은 술 좀 마셔야 잠이 올 것 같다며 같이 한잔하자고 하셨습니다. 시아버님과 저는 시어머니와 관련된 추억을 생각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며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술을 마시다 보니 점점 술에 많이 취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결혼 당시에는 연애라는 게 흔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시아버님은 학창시절 좋아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집안의 격차로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저보고 그때 좋아했던 여자와 너무 닮아서 저를 더 예쁘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아버님은 시어머님과 인연이 닿아서 선을 보게 되었고, 그 당시 시아버님은 공무원이었고, 시어머님은 약대 졸업생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때는 원치 않는 만남이어서 시아버님께서는 시어머니가 그리 마음에 들지는 않으셨답니다. 또한 시어머님도 시아버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는데 어른들의 추진으로 아버님과 어머님은 서로의 마음이 닿기도 전에 결혼을 하셨답니다. 그래도 함께 오랜 시간을 살면서 많은 정이 들었고 시어머님께서 항상 시아버님을 위해 헌신하시고 잘해주셔서 그 생각만 하면 고맙고 미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그 많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어머님의 생존 모습이 떠오르면서 저도 울고 말았습니다. 취해서인지 저도 모르게 울고 계시는 시아버님을 같이 울면서 토닥여 드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제가 왜 그랬는지 후회되지만 그렇게 아버님을 토닥이다 둘 다 술에 취해 자연스럽게 퐁으로 바뀌었고 술 기운에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둘 다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님과 저는 선을 넘고 말았어요. 다음 날 저는 눈을 뜨자마자 제 자신이 너무 원망이 되었고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께 어젯밤 일은 잊어달라고 술에 취해 벌어진 실수였다고 말하면서 2번 다시는 이런 실수는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었던 어젯밤 일은 평생 비밀로 하자고 했어요. 제발 꼭 지켜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러자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예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미소를 보면서 겁이 나더군요. 그렇게 예상대로 그날부터 제게는 힘든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출장이 끝나고 돌아온 후 저희 가족 생활이 겉으로 볼 때는 변화가 생기지 않았지만 남편이 출근을 하고 집에 아버님과 제가 단둘이 있을 때에는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버님은 청소 중인 저를 불러 세우고는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사실 그날 실수를 한 건 맞지만 자신이 너무 외로워서 그랬던 것만은 아니라면서 우리가 조용히 입을 닫고 지내면 모두가 좋을 수도 있지 않겠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남편에게는 비밀을 꼭 지킬 테니 한 번만 더 하자고 제게 요구를 하더군요. 시어머니 떠나보내고 그날 이후로 마음이 나아지는 것 같다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한다고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더 이상은 그럴 수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비밀로 한다는 약속은 이제 더 이상 지킬 수 없다고 제게 말을 하더군요. 그렇지 않아도 낙도 없고 아들에게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실수를 했으니 그냥 자신이 다 밝히겠다고 마음먹었다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하길 바라냐? 하시면서 대신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받아주면 비밀을 지킬 거고 예전처럼 우리 가족들 문제없이 지낼 수 있다면서 저를 회유했습니다. 그날 제가 술에 취해 실수를 했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가정을 깨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과 저의 관계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그 시선들을 도저히 감당할 자신도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정말 마지막이라는 약속을 받으면서 또다시 한 번 더 시아버지를 받아들이며 관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더군요. 마지막이라는 부탁은 한 번 더로 계속해서 이어졌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아버님과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과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저를 안더군요. 저는 남편인가 하고 뒤돌아보니 시아버지더군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들이 있어서 최대한 소리를 낮춰서 지금 무슨 짓이냐며 도대체 왜 이러냐고 했더니 이제 우리 이렇게 지내도 괜찮지 않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있는데 무슨 짓이냐며 아버님을 밀었더니 시아버님은 슬그머니 본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젠 그런 행동까지 서슴없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모든 사실이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점점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날 시아버지에게 계속 이러실 거면 차라리 비밀 지키지 말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나가니 오히려 당분간은 잠잠했어요. 오히려 이게 편했습니다. 저는 시아버님과 함께 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 저의 실수였습니다. 시아버님만 본가로 돌려보내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라고 제 스스로에게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그런 일이 있고 며칠 뒤 외출을 나갔던 아버님은 제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다시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고 시아버님이 제게 오더니 청소를 대신 해주겠다며 저를 잡으셨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해서 그냥 뿌리치고 나와버렸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벌어지다 보니 정말 환장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 제 남편에게 너무 미안했고 이 일은 꼭 비밀로 지키고 싶었습니다. 이제는 시아버님이 무서워졌습니다. 도대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요즘 들어 시아버님은 뭐가 그리 평온한지 운동도 더 열심히 하십니다. 늘 하시던 수영과 헬스에 가끔 주말에는 등산까지 다녀오고 정말 팔자가 좋더군요. 시아버님의 이중적인 모습이 정말 싫었습니다. 아버님과 떨어져 살면 제가 숨을 좀 쉴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무거운 마음은 평생을 안고 살아야겠죠. 시아버님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도 계속해서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데 그때마다 비밀 때문에 시아버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네요. 남편과 이혼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이대로 지속된다면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말하면 편히 제 마음을 믿어주고 이해해 줄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모든 걸 다 비밀로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륜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 회사 복도에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다. 나는 오늘도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하고 립스틱을 덧발랐다. 빨간색. 박 팀장이 좋아하는 색이었다. 이대리, 점심시간에 잠깐 내 방으로 올 수 있지? 박 팀장이 내 자리로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나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동료들은 별다른 관심도 없다는 듯 각자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우리는 이미 조용히, 은밀하게 움직이는 법을 터득한 지 오래였다. 나는 이 회사를 들어올 때부터 알고 있었어. 예쁘고 영리한 여자는 살아남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걸. 노력만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있지. 나는 내 것을 쟁취하는 사람이었고, 이 관계는 그 과정에서 얻은 가장 좋은 카드였다. 박 팀장은 유부남이었다.
아내는 재벌가 딸이었고 덕분에 그는 회사에서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걸 이용했다. 그의 비밀을 알고 그의 숨겨진 욕망을 채워주며 조금씩 내 자리를 만들었다. 남들은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대리까지 승진했다고 생각하겠지. 바보 같은 인간들. 나는 점심시간이 되자 자연스럽게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오늘따라 조심하네. 그가 문을 잠그면서 피식 웃었다. 나는 책상에 기대어 다리를 꼬았다. 팀장님, 부인이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박 팀장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와이셔츠 단추를 하나 풀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며칠 전부터 기분이 이상해. 뭔가 날 감시하는 느낌이 들어.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럼 저한테 더 잘해주셔야죠. 그는 내 허리를 감아 안으며 낮게 속삭였다. 이대리,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나는 그 말에 가볍게 미소 지었다. 바보 같은 남자. 내가 박 팀장에게 빠져 있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다. 며칠 후, 내 책상 서랍에 이상한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다. 누가 둔 건지 모르는 하얀 봉투. 나는 주위를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열어봤다. 그리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안에는 사진이 들어있었다. 호텔에서 박 팀장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 그가 내 허리를 감싸고 내가 그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 그리고 내가 감히 넘볼 자리가 아니다. 누군가가 붉은 잉크로 적어놓은 메모. 나는 손을 덜덜 떨며 봉투를 도로 닫았다. 그리고 주변을 살폈다. 누군가 내 표정을 보고 있을까봐. 하지만 다들 제 할 일에 바빠 보였다. 나는 급히 박 팀장의 방으로 들어갔다. 이거 도대체 뭐예요? 그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새파래졌다. 누가 이걸? 그걸 제가 알 리가 없죠. 그는 서둘러 문을 걸어 잠갔다. 제길 들킨 건가? 나는 불안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끝장내겠다는 의도가 느껴졌다. 그때 박 팀장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는 액정을 확인하더니 곧장 얼굴이 굳었다. 누구예요? 와이프. 나는 숨을 삼켰다. 그는 전화를 받지 못하고 머리를 감싸쥐었다. 나는 불안한 기분에 휩싸였다. 팀장님, 저 어떡해요? 그는 내 손을 붙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 내가 해결할게. 나는 그 말을 믿기로 했다. 어차피 지금 나는 이 관계에서 발을 뺄 수도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였다. 박 팀장의 부인. 나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이유진 씨.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한 발 다가오더니 내 어깨를 툭 쳤다.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이제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회사 생활이란 게 다 그렇다. 누군가는 열심히 일해서 올라가고 누군가는 다른 방법을 써서 원하는 걸 얻는다. 나는 후자였다. 그렇다고 해서 후회 같은 건 없었다. 난 나름의 방식대로 이 회사에서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였다. 하지만 지금 현관 앞에 서 있는 이 여자를 보자마자 처음으로 후회라는 감정을 느꼈다. 박 팀장의 부인 강지연. 회사에서도 유명한 인물이었다. 재벌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녀의 성격이었다. 철저하고 냉정하며 자기가 원하는 걸 쟁취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 그런 여자가 지금 내 앞에 서 있었다.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움은 숨길 수 없었다. 나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걸 느끼면서도 최대한 침착하게 굴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그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내 얼굴을 찬찬히 훑었다. 마치 내 반응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생각보다 뻔뻔하네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이유진 씨, 내 남편이랑 무슨 관계죠? 나는 숨을 삼켰다.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모른 척해야 할까? 아니면 솔직하게 털어놔야 할까? 하지만 그녀의 표정을 보니 어떤 대답을 하든 이미 정해진 결론이 있을 것 같았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팀장님과 저는 그냥 회사 선후배 사이일 뿐인데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거짓말은 좀 더 그럴듯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거 당신 책상 서랍에서 발견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 봉투. 그 안에는 나와 박 팀장의 관계를 증명하는 사진이 들어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봉투를 받으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봉투를 다시 핸드백에 넣었다. 이걸로 충분히 증거가 될 것 같네요. 이제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들어볼까요? 나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이 관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와서 물러난다고 해도 그녀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걸.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팀장님도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죠. 그리고 내일이면 회사 사람들도 알게 될 거예요. 나는 손을 꽉 쥐었다. 뭘 원하세요? 그녀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라져요. 지금 당장. 그녀는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여기 위약금이에요. 계약서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떠나면 돼요. 나는 봉투를 바라봤다. 안에는 현금이 들어있을 게 분명했다. 그럼 이걸 받고 그냥 사라지면 끝인가요? 끝이죠. 아주 깨끗하게. 나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만약 거절하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직접 정리해야겠죠? 그 말에서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이 돈을 받고 떠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도망치는 건 내 방식이 아니었다. 나는 이렇게 끝낼 생각이 없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사직할 생각이 없어요. 그녀의 표정이 단숨에 굳어졌다. 뭐라고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 일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쉽게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녀는 천천히 한숨을 쉬더니 봉투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좋아요.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방법을 바꿔야겠네요. 그녀는 조용히 내 어깨를 툭 치고 뒤돌아섰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유진 씨. 그리고 그녀는 사라졌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가 떠난 방향을 바라보았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었다. 박 팀장의 부인이 사라지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나는 애써 가라앉히려 노력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경멸이 가득했다. 나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에 털썩 주저앉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 관계가 단순한 불장난이라고 생각했던 건 나 혼자였던 걸까? 아니야. 나는 언제든 빠져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박 팀장은 그는 분명 나를 지켜주겠다고 했어. 그런데 부인이 이렇게까지 확신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다면 그도 이미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려있는 게 아닐까? 나는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박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통화할 수 있어요? 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낮고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이야? 팀장님 부인이 저한테 왔어요. 뭐?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어떻게 알았지? 아니, 뭐라고 했어? 저한테 돈을 줄 테니까 사라지래요. 젠장. 그가 욕설을 내뱉었다. 나는 그의 당황한 기색을 듣자 오히려 차분해졌다. 이제 어떡할 거예요? 그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다. 이유진, 나 좀 만나자. 그는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박 팀장이 나를 선택할 리 없다는 걸. 우리는 회사 근처의 작은 호텔에서 만났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모습을 보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팀장님, 솔직히 말해봐요. 저한테 솔직해질 수 있어요? 그는 내 앞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이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짜 내가 떠났으면 좋겠어. 나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다. 뭐요? 부인은 내가 떠나지 않으면 더 심한 일을 벌일 거야. 그냥 받아들이자, 유진아. 우리 여기까지야. 나는 비웃듯이 웃었다. 그래요? 그럼 왜 저한테 연락했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팀장님이 날 어떻게든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고개를 숙였다. 난 널 지키고 싶었어. 나는 피식 웃었다. 근데 결국엔 지키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미안하대. 미안하다는 말이면 끝인가요? 나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 떠날 생각 없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유진아, 제발. 그만해요. 이 관계, 처음부터 끝까지 팀장님한테만 유리한 거였잖아요. 내가 모든 걸 잃게 됐을 때 팀장님은 그냥 고개 숙이고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 거야.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겠어요. 팀장님이 날 지켜줄 수 없다면 내가 알아서 해야겠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내 손목을 붙잡았지만 나는 강하게 뿌리쳤다.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아남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는 호텔을 나왔다. 박 팀장 부인이 협박만으로 끝낼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분명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먼저 움직이기로 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 그녀가 감추고 싶어하는 진짜 비밀은 뭘까? 나는 곧바로 정보 수집을 시작했다. 박 팀장의 주변 사람들, 그의 회사 내부 거래, 그리고 그의 부인이 가진 약점. 며칠 동안 미친 듯이 움직였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녀의 비밀을 하나 알게 되었다. 그녀에게도 약점이 있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던 그녀, 남편을 통제하며 살아온 그녀. 하지만 그녀 역시 박 팀장 못지않게 비밀을 감추고 있었다. 나는 그걸 손에 넣었고 곧장 그녀에게 연락했다. 저 사라지려고 했는데요. 그냥 못 가겠네요.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뭐라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한번 다시 만나야겠어요. 이제 판을 흔들 차례였다. 나는 그녀를 다시 마주하기 위해 신중하게 움직였다. 박 팀장의 부인은 결코 가벼운 상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걸 통제하려 했고 내가 그 틀에서 벗어나려 하자 더 강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순한 불장난을 한 게 아니었다. 나는 살아남아야 했고 그러려면 판을 뒤집어야 했다. 그날 밤 그녀가 지정한 호텔 라운지로 갔다.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여유로운 표정, 하지만 눈빛은 매섭게 빛났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그녀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오랜만이네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기대했던 것보다 오래 버티네요,
이유진 씨.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라면 벌써 무너졌을 줄 알았는데요. 나는 일부러 가볍게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웃지 않았다. 날 다시 만나고 싶다고 했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테이블 위에 작은 USB를 올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이 USB로 향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녀는 천천히 USB를 집어들었다. 설명해 보시죠. 나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다. 박 팀장님만 비밀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녀의 표정이 단숨에 굳어졌다. 나는 의자에 기대며 말을 이었다. 부인께서 몇 년 전 개인적으로 투자한 회사들이 있더군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 회사들 대부분이 비슷한 시기에 사라졌어요. 투자금도 함께요. 그녀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그래서요? 나는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투자금이 박 팀장님의 회사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게 흥미로웠어요. 공식적으로는 아무 관련이 없지만 저는 다 찾아냈죠.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걸요. 그녀는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조용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걸 가지고 날 협박하겠다는 건가요?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협박이라기보다는 제안이죠. 저한테 했던 것처럼요. 저한테 돈을 주면서 떠나라고 했던 것처럼 저도 똑같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그걸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선택은 부인께서 하세요.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아실 테니까요. 나는 천천히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녀는 한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얼마를 원하죠? 나는 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럼 뭘 원하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한테 손 떼세요. 그리고 박 팀장님도 놓아주세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 사람이 널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도 이젠 보호받고 싶은 생각 없어요. 그냥 더 이상 이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부인도 저한테 관심 끄세요. 그러면 저도 이걸 묻어두죠. 그녀는 한참 동안 나를 노려보았다. 마치 내 진짜 속마음을 꿰뚫어 보려는 듯이. 그리고 결국 천천히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내가 질 것 같진 않지만 여기서 끝내죠. 그녀는 USB를 내려놓았다. 하지만 기억해둬요, 이유진 씨. 이번엔 운이 좋았을지 몰라도 다음번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다음번이 없도록 조심해야겠네요. 나는 그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돌아섰다. 이제 끝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후 나는 깨달았다. 이 관계는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박 팀장이 실종되었다. 박 팀장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뭐라고요? 나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굳어버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회사 동료였다. 박 팀장님이 며칠째 출근을 안 하시네.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멍하니 대답했다. 혹시 가족들은요? 그쪽에서도 연락이 안 된다던데 부인도 찾고 있는 것 같아. 나는 그 말에 숨이 턱 막혔다. 부인이 박 팀장을 찾고 있다고? 그럼 그녀가 모르는 일이라는 뜻인가? 아니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걸까? 나는 머릿속이 복잡해진 채 전화를 끊고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내가 그녀를 협박한 직후 박 팀장이 사라졌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만큼 어리석지는 않았다. 나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건 분명히 강지연이 꾸민 일이다. 나는 황급히 박 팀장의 집 근처로 향했다. 그의 아파트는 고급 주상복합 건물이었다. 평소 같으면
경비원들이 철저히 출입을 통제했겠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다. 건물 앞에 경찰차가 서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나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끼며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무슨 일이에요? 박 팀장님 실종 신고가 접수됐대. 한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일부러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실종이요? 며칠째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왔대. 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더라. 나는 강지연의 모습을 찾았다. 그녀는 경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표정은 침착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나는 그녀가 일부러 연기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헷갈렸다. 그때 그녀가 내 쪽을 돌아봤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녀의 눈빛이 나를 정확히 포착했다. 강지연은 경찰과의 대화를 끝내고 천천히 내 쪽으로 걸어왔다. 이유진 씨? 그녀는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부인님. 팀장님 소식 듣고 걱정돼서 왔어요. 그녀는 가만히 나를 응시했다. 정말 걱정돼서 온 거예요?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다. 그럼요. 팀장님이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셨다는데.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본 게 언제죠? 나는 그녀의 의도를 읽으려 애썼다. 며칠 전이요. 마지막으로 통화했을 때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그녀는 내 말을 가만히 듣더니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랬겠죠. 많은 걸 짊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녀의 표정을 관찰했다. 강지연은 흔들림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묘한 기색이 스쳤다. 나는 모른 척하면서도 조심스럽게 떠봤다. 팀장님이 어디 계신지 감이라도 잡히세요? 그녀는 피식 웃었다. 그러게요. 어디 있을까요? 그녀의 말투가 이상했다. 마치 내가 알 것 같냐? 라고 비꼬는 듯한. 나는 속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이 여자는 알고 있다. 박 팀장이 어디 있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하지만 문제는 그걸 나한테 굳이 숨기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나는 애써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팀장님이 무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자 그녀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그 순간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박 팀장은 무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니, 어쩌면. 나는 순간적으로 온몸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나는 강지연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며 속으로 삼켰다. 그녀는 더 이상 감출 생각이 없어 보였다. 팀장님, 정말 무사한 거죠? 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만 지었다. 이유진 씨, 때로는 모르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돌아섰다. 나는 굳어버린 채 서 있었다. 이제 알 것 같았다. 박 팀장은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렸다. 그리고 다음 차례는 나일지도 모른다.